저희가 이제 올해 69명인데요. 역대 가장 적은 학생 수입니다. 올해가. 저희가 한 학년 한 학급 25명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18년 그 전까지는 거의 2대1 정도의 지원자가 많았고 그 이전에는 3대1, 많을 때는 5대1 이런 경쟁률이 굉장히 지원자가 많은 학교여서 10대 전형을 하면 학교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떨어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점점 아마 학생 인구 감소 문제도 같이 있을 테고요. 2018년도까지는 2대1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가 코로나 시기에 굉장히 조금 지원자가 줄었습니다. 코로나를 3년을 겪으면서 우리 학교 교육 과정이 외부랑 연결된 교육 과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밖에서 들어오고 우리가 나가고 이런 게 많은데 코로나 3년 동안 굉장히 그게 위축이 되다 보니까 플로학교 교육도 굉장히 교육 과정이 제대로 운영이 소극적으로 되다 보니까 아마 지원자가 좀 줄어드는 면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2023년도에는 실제로 이제 코로나 끝나던 지금 3학년인데 지금 3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거의 지원자가 다 합격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 상황이 다니면서 플로학교에서 굉장히 불편하거나 아니면은 그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에 어려움을 느낀 친구도 좀 있었고 외국에 공부를 하러 가겠다라고 이렇게 방법을 찾는 친구도 있고 있으면서 지금 3학년 학생들이 조금 전학을 가거나 자퇴한 학생들이 많아졌어요. 여러 명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현원이 지금 69명으로 조금 줄어드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표에서 보시다시피 2000년도까지는 정원이 27명이었는데 저희가 이게 여기에 특수학급 학생들이 들어오면 30명 이렇게 사이즈가 좀 크다 하는 게 교직원 안에서 이제 회의가 있어가지고 정원을 2명씩 줄였어요. 그래서 25명으로 정원을 줄였고 지금은 이제 정원이 75명에 그 특수학급이 저희가 나눔반이라고 하는데 나눔반 학생들까지 하면 70몇 명 정도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학교 생활관은 81명에 플러스 특수학급 친구들 조금 합치면 82, 3, 4명 정도가 생활관을 지낼 수 있는 규모로 지금 학교는 되고 있고 앞으로는 저희가 25명씩 모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코로나 이후에 그 인구 감소 문제랑 같이 겹치면서 지원자가 조금 줄어드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학교가 한 번도 그런 걸 한 적이 없었어요. 경쟁률이 많아서 홍보를 할 생각을 못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 홍보를 하자. 학교 교육 과정의 특색과 진짜 이런 교육을 받고 싶은 친구들이 오면 좋겠다 해서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있습니다. 플로학교 교육을 홍보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 교직원 현황을 말씀드리면요. 선생님들은 11분, 행정직에 9분에서 총 20분 정도가 되십니다. 선생님들은 정원의 기간제 선생님들까지 다 포함한 숫자이고 공무직 선생님들은 사감 선생님 또 식당에서 저희가 밥 해주시는 분들을 엄마라고 부르는데 엄마들 3분까지 다 포함해서 매일 우리가 이 풀무의 리듬을 호흡을 같이 하면서 사는 교직원은 한 20명 정도 되고 마을이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시간 강사 선생님으로 수업을 지원하시는 분들까지 다 합치면 그 강사 선생님들이 17분이니까 합치면 일주일 동안 수업이 돌아가는데 함께하는 교직원은 한 37분, 학생들 69명에 이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밑에는 시설은 요건 이제 고등부 저희가 살고 있는 이 고등부에 대한 내용이고요. 저쪽에 운원리나 전공과정을 좀 뺐고 오늘은 고등부 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풀마켓 전경 사진 그림을 다시 띄웠는데요. 제가 지금 있는 데가 본관, 그다음에 이 학생관 뒤에 농업관, 샛별채라고 하는 이 생활관인데 이 뒤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이 4개의 건물이 생활관이거든요. 기숙사입니다. 근데 이 3개의 건물이 현재 40년 이상 된 건물로 그래서 제가 자료를 교육청에 제출한 상태이고 기숙사에 대해서는 고요한 집, 샛별채, 맑은 집, 밝은 집인데요. 고요한 집의 1, 2층은 됐고 3층은 철거 대상이 되고 샛별채는 이 세 건물이 40년 이상 된 건물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있는 이제 하지 않았던 내진 성능 평가나 정밀 안정 실시하지 않았던 밝은 집 맑은 집 기숙사가 지금 올해 실시 예정입니다. 공간 건물 보수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2021년부터 시작해서 2024년 10월쯤에 D등급으로 완전 D등급으로 결정되기까지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는 표입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구조물의 내력이 부족해서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가 곤란하고 불량한 상태로 디램버 판정, 그래서 철거 개축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고 하는 2024년 10월에 결정을 제가 보여드리고요. 이거는 실업교육관, 아까 제가 새 건물, 그 공간 재구조화 사업의 대상이 되는 새 건물 중에 하나인데요. 63년에 세워진 건물이고 굉장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노후화가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또 아까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서 얘기됐던 샛별제 기숙사 중에 1960년 약간 그 리모델링을 하면서 보기에는 그냥 조금 깔끔해 보이지만 굉장히 오래된 그런 건물입니다. 이따가 학교 돌아오실 때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2023년에 학교 안에서 저희가 다섯 수레바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사회, 졸업성회, 학부모회, 학생회, 아무튼 그 학교를 같이 이렇게 운영하는 다섯 주체들이 이사회 한 번씩 간담회도 하고 이제 같이 학교를 운영한다는 게 굉장히 강하게 있는데 설문지를 통해서 학교에 뭐 수학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가 공간이 그때 당시에 계속 뭔가 안전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설문지에서 조금 모았었는데 구체적인 그림까지는 그리지 못했지만 많은 구성원들이 이건 제가 그냥 정리를 해본 겁니다. 이렇게 책 한 권으로 나왔는데 그거를 우리가 학교 공간에 대해서 어떤 게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한 얘기는 이런 요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는 풀마학교의 설립 정신이 반영된 어떤 공간으로서요. 그런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에 가까운 모습이고 생태적인 거는 학교에 뭔가로 또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뭐 에너지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자연과 조화롭다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있는 다른 연구력으로 조화롭다라든지 뭐 이런 요소들이 그때 구성원들이 얘기했던 단어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굉장히 또 공통적으로 많이 나온 거는 화려하거나 이렇게 크거나 이런 건 좀 지향하면 좋겠다. 검소하지만 쓸모있는 공간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 있고 서로 연결되고 학생들도 학생 자체가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작은 공간들이 서로 연결돼서 그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농업학교인데 노동과 교육이 이렇게 일치가 되고 같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공간으로 좀 여러 아이디어들이 모아져서 공간이 구성되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홍동마을 지도입니다. 풀마교는 여기에 있습니다. 크게 동그라미를 지금 쳐놨는데요. 이쪽이 오늘리권이고 팔계리권이고 분평리권이고 분당리권입니다. 홍동면 그림에 학교 교육과 관련된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기관들이 협동조합이든 아니면 다양한 형태로 교육과 연결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린이집 연계되기도 하고 하는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우리가 보통 통칭하기도 하는 그 여러 가지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공간들을 제가 최근에는 요 너머에 장곡이라고 하는 장곡면까지도 확장되어서 마을 공동체가 그 마을과 학교가 혹은 농촌과 교육이 아니면 노동과 교육이 어떻게 연결하고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고 지금 뭐 농촌에서 홍동도 마찬가지입니다. 3,200명 정도 되는 작은 농촌 마을이고 고령화율 굉장히 높지만 이 마을은 사실 어린이집에 어린이들이 한 60명 되거든요. 내포에서 오기도 하고 실제로 풀마교 같은 경우는 풀마교 진학하기 위해서 예전에 홍동중학교로 전화가 온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홍동의 정서, 농촌의 정서를 모르고 그냥 전화가 와서 형식적으로 풀며 들어오는 게 맞나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강화했어요. 홍동중학교 3년을 다녀야 된다. 입학 조건이. 그랬더니 초등학교 과정에 조금 이사 오는 그런 학생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단순하게 학교를 여기에서 이 학교를 보내고 싶다라는 개념을 떠나서 이 마을이 갖고 있는 힘, 여기에서 아이들 키우고 싶고 이 마을을 얘기할 때 사실은 유기농업, 협동조합운동, 대체에너지운동, 귀농운동, 환경운동, 마을 만들기운동, 대안교육운동, 의료협동조합운동 등 이런 굉장히 더더더 많은 지역 공동체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이 홍동 마을에서 아이들 키우고 싶다라는 것들이 반영된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러한 것들의 시작이 풀마학교에 있었고 풀마학교 실제로 초기 졸업생들은 굉장히 그 지역을 견인하는 촘촘하게 마을에서 그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초기와는 다른 버전의 모습이지만 마을 그 공동체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기에 풀마학교의 시작은 이것들의 시작은 풀마학교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네. 뭐 제가 현황이랑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드렸는데 혹시 궁금하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아는 만큼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네. 네. 우리 박현미 교장 선생님께서 학교의 전반적인 것 그리고 마을 교육 공동체까지 아주 유익한 그런 저희가 지식이 될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박현미 교장 선생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설명을 해주신 여러 부분들 우리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용국 의원님.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편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 졸업생이 지금 꽤 많지 않습니까? 1333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은 다시 원래 고향으로 가셔서 여기에서 배워왔던 것들을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신지 그러니까 졸업생들과 어떤 교류는 혹시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아까 한 1,300명 정도 되는 1,300명 정도 되는 졸업생들을 제가 잘 알지 못하고 최근이라도 네. 초기 졸업생들은 사실은 홍동마을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마을에 정착해서 사신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초기에 풀마에 오신 분들은 학교가 뭐 그때 말로는 똥통학교라고 그랬다 하고 갈 데 없는 학교 가지 못하는 분들이 오신 경우들이 많다고 들었어서 마을 분들이 아마 학교 오셔서 마을에 남아서 사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98년부터 풀마학교에서 일했는데요. 그때는 이미 약간 대안학교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면서 전국에서 학생들이 오고 있었어서 굉장히 다양한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풀마학교에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기 졸업할 때 보면 이제 제가 그 전수조사나 연구를 해보지 않아가지고 데이터라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마을에 돌아가서 산다든지 농촌으로 돌아가서 산다든지 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학생들이 뭐 마을에 지금 이제 저희가 협동전 농장이라던가 홍동마을에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붙었는데 대학을 안 가고 농장에 가가지고 일해보겠다 남는 친구들한테 되고 올해 졸업한 친구들 중에는 또 자기 마을에 돌아가서 농사를 짓겠다 하는 아이들도 두세 명 되고 보통 학년마다 좀 다르긴 한데 기수마다 좀 다르긴 한데 최근에는 이제 어떤 기수들은 대학을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도 꽤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숫자를 세보질 않아가지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전공을 농업은 이제 어떤 수학 관련돼서 이런 것들 전공을 할 텐데 그럼 대학도 그쪽으로 가는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네, 농대 진학을 하는 학생들이 꽤 있고 근데 이제 저희가 학교에서 그러니까 이 농업 기술을 익혀가지고 농부가 되자 여기에 교육의 목표가 국한된다라기보다는 자기의 씨앗을 가지고 그 삶을 제대로 된 인간으로 살자 약간 요 느낌이 더 저는 강하게 있는 것 같아서 자기가 갖고 있는 씨앗을 가지고 학교에서 3년 동안 농업을 하면서 이제 이 공간에서 자치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삶의 주인으로 사는 거를 경험하고 자기 길을 찾아갈 때는 실제로 3학년들 진로 상황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고 주로 관심 갖는 분야는 사회복지라든지 농업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많긴 합니다. 왜냐하면 뭐 학교 명에서도 보다시피 농업이 있고 그게 됐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적 분위기가 뭐 귀농, 귀촌, 어떤 어떻게 보면 우리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제1차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또 자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 측면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여기에 이제 전국 단위의 이제 학생들이 모였기 때문에 여기에서 능력을 좀 키우고 배워서 우리 또 충남 지역에서 좀 정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교육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경쟁률이 뭐 3대1, 2대1로 가다가 지금 결국엔 1대1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에 그러면 우리가 이 뭐 개척이 된다면 이제 그만큼 또 학생을 또 서막급 75명 정도의 학생을 채워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또 서로 부담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의 그럼 영업 학생들을 데리고 올 수 있는 홍보 이 방법은 안 하셨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그래서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코로나 그 3년 동안 아까 그 굉장히 줄었던 그 학년이 지금 고3인데요. 코로나 3년 동안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지냈던 그 친구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1년차, 2년차 지나면서 다시 지원자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홍보라고 하는 건 저희도 그 교직원 안에서 회의라든지 뭐 하면서 이제 홍보를 하자라는 건 공감대도 충분히 있고 졸업생이라든지 졸업기간 학교 뭐 브이로그까지는 아니어도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 해서 부모회나 아니면 수업생, 졸업생에 길러서 졸업생 자녀들도 또 저희가 뭐 2대, 3대까지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가 요즘은 이런 모습이다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배포를 해가지고 같이 학교 이런 상황에 대한 알리고 홍보하기도 하고 뭐 한쪽에서는 저희가 그 뭐 홍성군에서 하는 그 중학생 대상으로 하는 모임 설명회도 참여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걸 가본 적이 없었는데 또 이제 학교 다니는 아이들 중에 학교를 소개하고 싶은 자기 모교에 가서 중학교에 가서 소개를 할 수 있는 중학교 입장에서 진로지도 고등학교 선배가 다니는 학교 이렇게 소개하고 하는 그러니까 희망하는 학생들은 자기 목표에 가서 뭔가 자기 학교를 우리 학교를 설명하고 궁금한 거 질의 응답을 받고 흥동중학교 같은 경우는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약간 제가 학생들 모습을 보여드리지 않아서 그러는데 잘 상상이 안 되거든요. 학교가 일반 학교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떤 모습이지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대체로 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활용을 해서 그런 기회에 보여주고 정말로 이런 교육도 받고 싶다 아니면은 학교에 다니고 싶다는 그 생각이 있는 친구들 학교를 이렇게 유인하자 이렇게 여기까지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사실은 인스타도 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하자. 인스타는 그때그때 그 실험나게 이렇게 보면 이건 이제 개인정보 문제라든지 또 그렇게 공개되고 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워서 것까지는 아직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부모님들이 결국엔 학교에 아이를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시설적인 측면, 원정적인 측면, 또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교에서 보여줘야 이제 부모님들이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씩 개선해 나가시면서 지금 다른 사립학교에서 그 아이들 유치하기 위한 전략들, 홍보물들을 많이 지금 때가 되면 좀 배포하거나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좀 같이 경험하시면서 학교에 개축이 된다면 이제 아이들을 좀 확보하는 데 있어서 노력을 해주시고 혹시 동문회는 운영이 됩니까? 네, 있습니다. 동문회 그럼 전국 단위로 네. 동문회는 그러면 지금 학교가 오래됐기 때문에 어떤 그 나가서 지금 농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네. 그럼 배를 이어서 네. 또 하는 학생들도 있을 테고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좀 많이 돼 있으셔서 실제로 학교랑 이제 무슨 졸업생 회의를 해가지고 거창한 뭔가를 한다던가 또 엄청난 유명인사가 있다던가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가끔씩 지금도 보면 올해 여름에도 뭐 농부원 모델 이만국장이 누가 나온다던가 전국 곳곳에서 풀무 출신들이 농사를 짓고 있거나 어떤 그런 진실한 삶을 사는 어떤 거에 대해서 매스컴이 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우들이 이렇게 보면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고 있구나 반칙하지 않고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 입학 학사 기준에는 뭐 타 지역에 몇 명 이런 기준은 없죠? 네, 없습니다. 네, 충남에서 다 들어와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저는 아까 말씀드려서 반복될 수도 있는데 저는 되도록이면 농업의 특성을 갖고 농업을 위한 학교가 고등학교가 특히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지역사회에서 지금 자꾸 소멸하는 도시가 있고 농업의 인력이 지금 부족하니 어떻게 보면 이거를 이용을 해서 이 학교가 농업의 제일 중요한 학교의 역할을 해주면서 또 지역에서도 그 자원들이 가서 또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발굴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추후에 이제 학교에 대한 홍보도 하시겠지만 전국 단위보다는 우리 충남을 먼저 이렇게 하셔서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이용국 의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앞에서 앉아서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이니까 김의용 국장님과 학생 같으세요. 전부 이렇게 줄 맞추셔서 앉으셔가지고 정말 말 잘 듣는 착한 학생이 앉아 있는 듯한 모습 때문에 제가 혼자 계속 웃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이용국 의원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우리가 김의용 국장님을 뵈면 뭔가가 다른 것 같고 뭔가가 좀 있어 보이고 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학교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홍성에 살면서 풀무학교를 보면은 뭔가가 좀 있어 보이고 뭔가가 좀 달라 보이고 뭔가가 좀 더 가치 있어 보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풀무학교의 홍보는 그동안의 풀무학교라는 가치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서 이제 홍보가 쭉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시대에 맞게 또 우리 이용국 의원님 말씀대로 그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올 수 있는 그런 가치 공유를 하는 것도 홍보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다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이용국 의원님 감사드리고 우리 유성재 의원님 먼저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예. 예, 천안 출신 유성재 의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풀무고등학교에 대해서는 제 고등학교 다닐 때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와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기 여기 보니까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그런 것들 아까 좀 눈여겨 봤는데요. 이제 마을교육 공동체는 이제 김지철 교육감님이 지금 이제 3선째 하고 계시는데 김지철 교육감님이 이제 주체적으로 주요 핵심 그 공약 사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사진을 통해서 이 풀무고등학교를 기점으로 해서 마을 교육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 이렇게 구현이 되는지 그 내용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은 사람들의 생각이 굉장히 다양하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도 다 다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출세 지향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가치 지향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 지금 풀무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농업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의 삶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진 그 학생들이 여기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아이들이 또 자퇴하고 그런 학생들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이제 그것은 홍보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학교를 정말로 잘 이렇게 소개를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여기를 이제 지원을 하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 와서 그 학생들이 생각했던 풀무고등학교 그리고 그 생각들을 잘 담아내서 잘 이렇게 고등학교 과정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그들 삶이 계속적으로 앞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려면 처음에 이 학교에 대해서 소개가 잘 돼서 그 학생들이 이 학교를 정말로 잘 선택하고 그렇게 해야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한 60 몇 명인가요? 저기 학생들 정원이 69명인데 전국에서 이제 69명 학생들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여기에 왔을 때는 정말 그것을 3년 동안 잘 담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해서 홍보를 잘 돼야지 되겠고 그리고 이제 충남 학생들이 또 이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충남 지역에 비해서 이제 거리적인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충남 지역에 우선 잘 홍보가 돼서요. 이게 이제 굉장히 귀한 학교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고 물질 추구적으로 많이 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의 가치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근본을 이루었고요. 그래서 그런 정말로 필요한 학생들이 잘 와서 3년 동안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첫 번째 질문 말씀드렸던 마을학교 공동체는 어떻게 이 풀무고등학교하고 지금 같이 담아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지금 이제 리모델링 지금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예산은 여기 생각하고 있는 그 방향은 아까 방향성에 대해서는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대략 얼마 정도로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은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세 가지나 주셔서 제가 답할 수 있는 만큼 말씀드리고 혹시 부족하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을교육 공동체라는 말을 관련해가지고 여러 학교나 아니면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학교 방문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까 마지막에 제가 보여드렸던 마을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 있는 여러 그건 이제 지금의 모습이고 사실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말을 만드니까 그런 건데 풀무학교에서 처음부터 생각을 했던 거는 교육의 내용이 교과서의 그런 추상화된 지식이라든지 삶과 떨어진 문제로부터가 아니라 삶이랑 붙어있는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내가 살고 있는 현장, 살고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문제 이런 것들이 교육의 내용이 되고 그래야 삶의 주인으로
학생들이 살든지 이런 개념들이 있는 것이 풀무의 시작과 굉장히 그냥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이렇게 많은 기관들과 여러 마을에 있는 사람들과 홍동마을은 사실 협동조합도 수십 개가 되고 마을 사람들도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곳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고 연구를 하고 싶고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어서 그런데 마을교육 공동체를 풀무를 중심으로 뭔가 이렇게 막 뭔가 자기적으로 뭔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저희도 마찬가지고 이 마을에서 살고 있는 이 삶터 자체가 교육의 내용이 되도록 구성을 하는 너무나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시작이고 그런 실제들이 이 홍동마을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 선생님들 오셨을 때 같이 이제 그런 걸 같이 공부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풀면은 지금도 여러 가지 교육 과정에서 마을이랑 함께하는 교육 과정들은 꽤 있습니다. 뭐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고 마을에 나가서 교실로 삼기도 하고 마을 주민 교사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연결된 교육 과정도 있고 어떤 사례를 말씀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워낙 그 범위 자체가 넓은 질문이신 것 같아서 홍보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말씀 주신 것처럼 고민을 조금 하면서 정말 학교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는 풀무학교 교육을 밖에서는 잘 몰라요. 안에서 들어와서 살아봐야 좀 안다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우리를 좀 내보이고 그동안은 사실은 뭐 중앙 방송이라든가 매스컴이라든가 이런 데서 학교를 취재하거나 이런 거 학교를 굉장히 꺼려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고민이 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성이 있어서도 주신 말씀 가지고 구성원들하고 잘 협의하고 홍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구촌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거칠게 학교 안에서 구성원들이 얘기를 나눴던 단어들로 이렇게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그림까지는 그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얼마 정도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지금 말씀을 저는 못 드리겠습니다만 실장님 혹시 말씀드릴 수 있으신가요? 네. 예, 감사합니다. 답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이성규 의원님 질문하셨나요? 네. 우리 이성규 의원님께서는 또 마을 학교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그래서 우리 그 풀무 학교와 또 마을 학교 연계성 이런 것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따가 우리가 그 건물을 등급, D등급 맞아서 다시 하는 부분은 마지막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고요. 그냥 지금은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 손가락 5바늘이나 꼬이신 김원규 의원님,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와서 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학생들이 자기가 희망하는 영어 집중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내지는 한 가지 여기가 대안학교처럼 운영되고 있으니 여기서 현장으로 가는 학생들 있을 테고 졸업 후에 또 이것의 분위기가 좀 더 내가 흥미적으로 보여야 되겠다 하는 학생들은 일반 고등학교처럼 졸업 3년 과정을 마치면 졸업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검정고시나 기타 시험을 봐야 인정받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요? 네. 저희는 아니? 학력 인정이 되는 거죠. 인정이 돼? 네. 그러면 대학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나요? 네, 많이 있습니다. 몇 프로 정도? 대학 진학하는 학생들을 제가 궁금해서 몇 년 동안 생각이 날 때마다 계산해보고 이게 횟수마다 조금씩 달라요. 굉장히 책을 읽고 탐구하는 걸 좋아하는 기수가 있고 몸으로 뭔가 하고 이런 걸 좀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은 기수가 있고 그래서 지금 3학년은 굉장히 수능에 지금 다 수능 보겠다고 학력부도 다 보겠다고 할 정도로 대학을 희망하는 친구들이고 최근에 보면은 많이 가면 뭐 70% 80% 아니면은 50% 60% 이렇게 기수에 따라서 좀 그렇게 그렇지만 반 이상은 대학을 가기도 하고 어떤 기수 친구들은 사실 인서울에서 공대나 이과 공부하겠다는 친구들은 졸업식날 다음날 그 공부하겠다고 기숙학원에 등록하고 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공부해보겠다라고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럼 졸업 후에 우리 학생들이 같은 계열로 진학을 하는 가죠? 거의 다. 네. 또 한 가지는 여기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적응 못하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요? 대체로는 적응을 합니다, 학생들이. 그러니까 일단 저희가 굉장히 독특한 문화도 많이 있고 학생들이 핸드폰 안 쓰거든요. 핸드폰을 안 쓰거나 뭐 에어컨도 오늘 제가 여기 지금 틀었는데 학생들이 에어컨을 잘 안 켜고 그 생태적인 어떤 그 실천이 굉장히 강하게 해서 이런 거에 처음에는 조금 학생들이부터 시작해서 학생자치라든지 굉장히 학생들이 관계가 가깝기 때문에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 때문에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몇 달이 지나면서는 보통은 뭐 적응하고 대신 잘 지내는 학생들이 대다수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가 쭉 가다 보니까 뭐 시설도 여러 가지 뭐 부족한 점도 있고 아이들이 이제 농업 외에 다양한 그 동아리 활동 같은 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네. 그 수업의 동아리 활동은 제가 드린 그 브로셔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각종 분야가 다 있습니다. 뭐 운동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음악도 있고 연극도 있고. 그러면 그 선생님 지도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충분합니까? 네네. 지도 선생님들이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 대체로 뭐 동아리는 사실 학생자치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교사의 힘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고요. 학생들이 선배들이 가르치고 이제 이렇게 대대로 물려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동아리는 학생자치 부분에서 제 생각에는 학생자치는 진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잘하는 학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아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학교 안에 거기에 보면 동아리 활동이 굉장히 다양하게 학생들이 선배한테 배우고 이렇게 좋은 문화를 만들고 이렇게 지도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현 선생님이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저 27년쯤 27년 네. 이 학교에서만? 네, 이 학교에서. 그럼 여기 선생님들 평균 근무 연수가 어떻게 돼요? 저 최근에 제가 22년부터 교장이 되었는데요. 22년 그 전에는 선배 선생님들이 다 퇴직하시기 전에 계셨을 때라서 그때는 평균 연령이 굉장히 50대다 이렇게 우리가 약간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선배 선생님들 다 퇴직하시고 나서는 이제 세대 교체처럼 이렇게 되어서 지금은 선생님들이 20대, 30대 젊으신 선생님들이 많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풀무학교라고 하는 그 애당초에 입학할 때부터 특별한 가치를 지니면서 입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아이들이 졸업을 하면 어떻게 진로가 정해지는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생각을 할 때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졸업을 하고 또 대학을 입학을 하고 한다고 하면은 그 아이들이 나중에는 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나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학교에서 어떤 뭐 데이터를 가지고 축적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모델이 될 수가 있겠다. 풀무 고등기술학교, 농업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이런 가치를 갖고 공부했던 아이들이 지금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한번 데이터를 축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뭐 말씀하시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서 이제 학교 안에서도 졸업생들에 대해서 한 명 한 명 우리가 이제 그렇게는 하진 않지만 올해 졸업생들 중에 이렇게 모아서 책을 좀 만들어가면서 조금 모아보자. 졸업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그래서 이제 책을 올해 한 권 내보자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그걸 하고 있어서 나오면은 네. 의원님 한 가지만. 네, 말씀하십시오. 그 혹시 풀무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이 회사하고 이렇게 어디 참여 결연이나 후원자하고 연결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 질문 정말 많이 받거든요. 풀무원 고등학교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풀무원이랑 어떤 관계가 있다라고 말이 비슷해가지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 기업이랑 학교가 관계가 없고 그 기업을 시작하신 분이 원정선 선생님이 풀무라고 하는 그 학교가 원래 이름 쓰고 있었는데 그 단어를 써도 좋겠냐 학교에 물어와서 좋다 그래서 풀무원이라고 하는 기업 이름이 이제 갖고 썼다고 제가 들었고요. 학교랑 연결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후원 좀 많이 하라고.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방문했을 때 그런 이야기도 한번 나눴었거든요. 풀무 학교를 졸업한 학생끼리 결혼한 케이스도 있을 것 같은데 얼마나 됩니까? 이런 것도 질문 한번 해봤던 기억이 나고요. 답변해 주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있어요. 예. 그런데 그때 말씀하실 때 학생들끼리 사귀고 연애하는 거는 금지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굉장히 비교육적이고
이거 인권위원회에다가 제소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지 간에 참 가치 있는 학교고 가치 있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학교에 관련된 질문하고 답변을 마치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학교 방문한 핵심이 D등급 맞은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네네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불만교 행정실장 최원석입니다. 저희가 일단 안전등급에 D등급을 맞았는데요. 저희가 이 안전등급 D등급 맞기 전에 처음에 이제 이 본관 건물에 현재 계시는 그 건물을 외벽 공사하고 리모델링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안전등급을 일단 체크해보자 했고 항상 그러니까 홍성 지역에 이제 지진이 있다 보니까 이제 등급을 체크를 먼저 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했던 거 외로 등급이 좀 낮았고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기둥 두 군데가 목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잭 스포트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 하중 문제로 지금 등급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기준 이제 현장 강도가 그 현재 이 건물 노후화 건물에 비해서 반도 안 나오는 현재 상태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안전등 D를 맞았고요. 이제 구조안전위원회까지 심의를 받은 끝난 상태고 저희 현재 이제 개축심의위원회를 이제 다음 주 중에 이제 있고요. 그거 이제 되면은 이제 개축을 이제 할 예정으로 이제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본관 재고자 사업은 이제 같이 홍성교육청 과장님하고 이제 같이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본관 재구조화 사업까지 이제 이렇게 구상됐고 저희가 한 건물이 이 본관을 다시 짓고 개축학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구조상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인 이제 조합과 내용을 고사해서 아마 본관 재구조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실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제 개축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이 건물이 철거가 되고 다시 또 개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개축을 할 때 다시 그 공간 재구조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십니까? 의원님들이 잘 모르셔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이제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노후화된 건물이 좀 많다 보니까 본관만 새로 짓고 철거하고 새로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여러 건물들을 이제 합쳐갖고 기존에 뭐 아까 설명드렸듯이 농업관, 샛별채 여러 가지 건물들이 있는데 거기 학생들이 다 쓰고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필수 공간들이 현재 본관에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아까 잠깐 보셨겠지만 화장실 같은 경우도 외부 화장실을 저희가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장실이라든지 보건실, 특수학급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습 교실 같은 거, 그리고 학생 회의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가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는 학교 전체적인 이제 피로 면적이나 이런 걸 구조를 확인해서 이제 새로운 장소나 아니면 좀 더 건물을 약간 이제 크게 지금보다는 살짝 크게 짓고서 하려고 해서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축을 한다라든지 공간 재구조화에 대해서 우리 아마 그 도교육청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관장님께서는 사전에 아마 한번 와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과장님이 되셨던 팀장님이 되셨던 설명을 하시기 좋으신 분이 상세하게 알고 계신 분이 한번 설명을 도교육청의 입장을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국장님이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세부적인 건 다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풀무농업 고동기술학교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또 많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되게 좀 고민이 많다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 꼭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그 본관동 같은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 D등급으로 저희가 이렇게 선정이 됐고요. 여기 그 내진 성능도 지금 확보가 안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관하고 샛별관 저희가 등급상으로 C등급, D등급 이렇게 이제 여기가 표현하는데
거기 이제 조석조 건물이라서 성능 평가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육안으로 저희가 봤을 때 그런 등급이 지금 현재 진행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9월 중에 대축 심의를 저희가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이제 공관동하고 그다음에 아까 교육관하고 샛별로 다 포함을 해서 개축 심의를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축 심의가 이루어지면은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공간 재구조와 그 사업에 대한 그 해당 학교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학교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 해당되는 학교까지 전체를 놓고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해서 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선정이 되는 이제 사전 기획부터 시작해서 일반적인 그 개축 전체가 진행되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개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부분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죠? 국장님께서 일반적인 건 다 설명을 해주셨고요. 저도 여기 얼마 전에 처음 와봤습니다. 와봤는데 말로만 듣다가 와보니까 제가 전체를 한번 돌아봤는데요. 너무 아름다운 곳이고 유기농을 통해서 농업을 하고 저쪽엔 축사, 우사도 있고 양계장도 있고 그런 냄새가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미생물을 통한 어떤 농업 기술을 지향을 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저희가 이제 원래 그 공간 재구조 사업이 그린 스마트 사업이 표현인데 여기는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하고 연결도 되어 있고 생태, 뭐 친환경, 단지 이제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학교는 어떤 디지털 뭐 이런 크게 그런 쪽으로다가 가고 싶지는 않다는 어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그래도 아무도 거기에 맞는 어떤 뭐 기술 어떤 뭐 접목을 시켜서 이제 구조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이제 사전 기획 단계에서 그 학생들하고 교직원들 합치해서 또 교육 전문 건축가들이 모여서 사전 기획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늘에 드론을 띄워놨다고 이 지형을 판단을 하고 이 구조 재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액 부분도 기본적인 거는 나오지만 전체적인 진입로 부분부터 지금 이제 저번에 수혜를 입은 공벽 부분도 있고요. 재배치 또 해서 학생 기숙사 학생만큼 학생의 정원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맞게 재배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고 학교에서는 또 모듈러는 여기 놀 데가 없고 그래서 여기를 활용을 해서 학생들이 재배치 장소에 건물을 짓고 이전하는 거로다 이렇게 기본적인 거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학교장의 의지, 그 의지가 가장 우리 공간 재구조 사업이 선정되는데 점수가 좀 높게 돼 있는 그 의지는 굉장히 크고요. 의원님들이 우선 관심도가 워낙 높고 또 교육장님도 오시고 해서 저희가 앞으로 행정적인 지원, 기술적인 지원을 저희하고 우리 행정실에서 이제 사립학교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사립학교 지원을 해주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은 같이 지원해서 좋은 풀모 농업기술고등학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쨌든 이 공간 재구조화 사업도 어떻게 보면 상당한 금액이 투자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학교뿐만 아니고 일반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학생 수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감소하는 부분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공간 재구조할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학교도 학생 수 감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교장선생님께서 약간 좀 더 걱정을 많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단장님께서 방금 전에 학교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학교장의 의지라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교장의 의지라는 게 뭐 교장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지라기보다 구성원들하고 모든 또 이 지역하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어떤 이 학교를 어떻게
구성하고 학생들을 어떻게 유치를 하고 또 어떻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새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시설에서 이렇게 이루겠다는 그런 의지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의지가 우리는 꼭 시설을 또 보완을 하고 새롭게 만들어서 학생들을 이쪽에 많이 유치를 해서 하겠다는 어떤 그런 의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저는 좀 궁금했습니다. 그 의지는요 벌써 다 저희가 검증을 끝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예산이라고 지금 저희는 생각을 하고 오늘 자리에 온 거거든요. 예산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은 개축심의위원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구조와 선정 작업이 끝나는 언제쯤에 이 재구조와 선정 작업이 끝나는 겁니까? 예, 일정을 말씀드리면요. 내년도에 이제 선정이 되면 이제 일정상으로 내년도 선정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사전 기획을 하고요. 사전 기획이라는 건 이제 학생들하고 한 6개월 정도 같이 사전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재정 투자 심사라든가 행정 절차 하고 그다음에 설계 공모를 해서 설계를 해서 이게 공간 재구조 사업 자체가 4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 선정이 되면 6, 7, 8, 9에 완성이 된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군요. 아 예. 공사 기간이 있어가지고 공공 시점까지 가려면 3년이 좀 더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이제 당장 여기가 지금 D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럼 D등급을 받았으면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개축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이거 빨리 개축하라고 한다고 하면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그거대로 가는 것이고 이 부분은 빨리 철거를 하고 새롭게 개축을 하는 것은 개축하는 거대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제 그 D등급으로 선정이 되면은 규정상 저희가 이제 원래는 그 2년 이내에 그 부분을 해소하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2년 내에 해소할 수 있는 추진만 하면은 3년을 더 연장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최소한 5년 내에 해소하고 규정상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의 질문은 여기가 D등급을 본관이 받았습니다. 빨리 이제 개축을 하라고 한다고 하면 안전 때문에 철거를 하고 올해라도 이 본관에 대한 철거 예산과 또 개축할 수 있는 예산은 빨리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가능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이용구 의원님 질문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저의 질문은 재구조화 사업 선정 끝날 때까지 여기 D등급 맞은 데를 그때 가서 같이 하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고 여기가 D등급을 받았으니까 본관은 철거 예산을 올해 예산이라도 세워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는 거고요. 그래야 사업의 진도가 빨라지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예.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거를 그냥 개축만 한다고 해도 말씀드린 대로 사전 기획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설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전에 그 제작사 심사 새로 이런 부분적인 절차하고 실제로 공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공간 재구조화로 선정된 사업 기간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기간하고 큰 차이는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개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여기 개축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판정이 되면 일단은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비라도 먼저 책정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두 분에 대한 그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같이 묶어서 공간 재구조화 형성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샛별관하고 교육관하고가 본관하고 같이 묶어서 한 덩어리로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재구조화 사업을 한다고 개축을 한다고 하면 그쪽 사업은 별개 사업이 돼서 짐이 더 부서질 수 있고 그리고 이 건물 전체에 대한 공간적인 부분을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원장님 하신 대로 기간이 1년이나 이렇게 좀 늦어질 수는 있지만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나요? 네, 이해는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용구 위원님 질문하시기 이렇게 바랍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하는 시민위원회에서 D등급을 받아도 개축이 되려면 넉넉히 5년 보셔야 됩니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그 속에서 교장 선생님과 학교 이해자 당사자들이 이것을 단순 본관 개축만 할 것이냐, 공간 재구조화 사업에 선정되도록 더 노력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본관만 개축할 것이냐, 공간 재구조화 선정돼서 전체적으로 학교의 공간 시스템을 바꿀 것이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당연히 이제 디딩금 받았으니까 빨리 철거하고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당연한 말씀이시고 저도 그렇게 늘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교장 선생님께서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구조안전심의위원회 디딩급된 학교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공간 재구조화 사업 선정돼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 또 자투에서 또 떨어진 자체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또 탈락해서 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여유 있게 생각하시고, 디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 개축해야 되는 거는 확실한 거고, 그래서 학교의 어떤 의지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 거는 조금 고민하셔서 교육청과 협의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다만 염려스러운 건 뭐냐면, 우리 부장님도 계시고 우리 임광석 교육장님도 계시고 저희 홍성교육지원청 행정실장 오셨죠? 네, 그죠? 이 전반적인 설계, 어떤 개축하는 공간심의위원회 하는 행정적 절차 있죠? 네. 이런 것들을 학교에다만 떠맡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국공립 같은 경우는 서로 소통해갖고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뭐 얘기하면 바로바로 올라오고 바로바로 올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행정실장 같은 경우는 아마 그렇게 경험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그죠?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얘기하면 좀 도움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뭐 어떤 뭐 용도 변경이라든가 어떤 뭐 설계 기간 어떤 이런 걸 놓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기간은 좀 여유 있게 학교 의지 모아주시고, 교육지원청은 행정실을 좀 서포트 해줘라. 지금 실장님 말고 행정실에 근무하시는 직원은 또 몇 분 계세요? 저 빼고 세 분. 세 분 다 이렇게 좀 전문이세요? 네. 다행이네요. 그래도 좀 이렇게 소통하셔가지고 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학교 측 입장은 여기 이 본관 건물 개축 심의원에서 선정이 된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또 공간 재구조화를 같이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학교 측도 입장은 같은 겁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해서 지금 그림을 크게 그려서.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좀 늦어진다 하더라도 절차적으로 하면은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십니까? 네네, 공간만 개축을 한다고 했을 때는 너무 공간이 부족한 것도 있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그 농업관, 저희는 농업관이라고 하는데요. 시교육관은 농업관이랑 같이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려면 공간 재구조화 사업으로 조금 준비해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조금 생각하는 것까지 해서 그리고 진행하는 게 좋겠다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의견이 다 같으시기 때문에 아까 뭐 우리 김희용 국장님께서도 충분히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셔서 저도 뭐 충분히 이해가 잘 갑니다. 잘 가니까 이용국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러면 앞으로 개축심의위원회, 그다음에 구조 공간화 다시 그 선정 사업 이것들이 진행이 어떤 절차가 늦어지지 않도록 우리 김영삼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학교 측과 협의하셔가지고 이런 일들이 늦어지지 않도록 그때그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모든 문제는 뭐 잘 이해가 됐고 또 말씀들을 나누신 것 같은데 또 특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실 분들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풀무 농업기술 고등학교에 온 그 목적이 이 D등급 맞은 건물과 아까 뭐 샛별동이라고 하셨나요? 같이 또 공간체 구조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본 위원장 입장은 오면서 이번 예산 편성에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오늘 김희용 국장님 설명을 듣고 우리 박경미 교장 선생님께서도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에 충분히 동의를 하시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럼 절차대로 하되 더 늦어지진 않도록 우리 도교육청과 우리 홍성교육지원청께서 절대적으로 협력을 잘 해주시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러면 현장 방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네, 그러면 밖에 나가서 한번 잠깐 둘러보시고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